예, 오늘도 질병청에서 들어온 재난 문자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에 관한 안내, 2차 접종 후에 3개월 지나신 분들 예약해서 맞으실 수 있고요. 오늘도 당장 자녀 백신 맞으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병청에서 알려드렸어요. 자, 주간 시사기상도로 넘어가죠. 시사평론가 민동기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벌써 1월의 마지막 주라는 거 아세요? 네.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아니, 지금 올해 시작한 지 얼마 됐는데 벌써 마지막 주입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이번 주 스케줄들은 어떤가 궁금해요. 오늘부터 접종 이상 반응자를 대상으로 방역 패스 적용 예외 범위가 확대가 되는데요. 예. 핵심은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에 이상 반응 유무입니다. 이상 반응으로 접종 6주 이내에 입원 치료를 받았거나 아니면 이상 반응이 백신과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더라도 예외를 인정을 받게 됩니다. 네. 이번 조처로 방역 패스 적용 예외가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은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임신부의 방역 패스 적용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렇죠. 임신부가 걸렸을 경우에 위험성이 더 높다 해서 그렇습니다. 제외를 못 시켰답니다. 네. 기억하시고요. 화요일로 가죠.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모 씨의 2심 선고 기일이 내일입니다. 네. 일단 최 씨는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을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가량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어떤 결론이 나올지에 따라서 약간 정치적으로도 파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남성 성착취물 유포한 혐의 받는 김영준 1심 선고도 화요일이죠. 화요일입니다. 네. 이 1심 선고인데요. 여성인 것처럼 속여서 영상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남성 아동 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예. 또 이걸 녹화를 해가지고요. 그렇죠.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교환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서 또 논란이 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요. 또 어떤 거 볼까요? 한국은행이 화요일에 지난해 4분기와 연간 실질 국내 총생산 속보치를 발표를 하는데요. GDP. 그렇습니다. 지난해 3분기 성장률이 0.3%에 그쳤거든요. 4분기 성장률이 1% 이상으로 뛰어야만 한국은행이 예상치인 4%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수요일로 넘어가 보죠. 정부가 수요일부터 일부 지역 방역 체계를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 전환을 하는데요. 자,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수요일부터가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 전환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됐으니 방역 시스템을 좀 달리 하겠다. 네. 이런 거예요. 이 네 곳은요. 광주, 전남, 평택, 안성 이렇게 오미크론 우세화 지역 네 곳인데 네. 이 네 개 지역에서는 밀접 접촉자 등 역학적 관련자 그리고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가 있는 사람, 네. 신속 항원 검사 양성 확인자 60대 이상 등 고위험군만 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백신 접종을 완료한 확진자의 격리 기간도 10일에서 7일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예. 근데 지금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적용 범위를 더 확대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목요일부터는 중대재해법 시행되죠. 27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이게 경영계하고 노동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시행이 되더라도 상당한 좀 논란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재판 목요일에 중요한 거 있다고 들었는데요. 일단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경심 전 동양대 교수 대법원 판단이 목요일에 나옵니다. 네. 이 핵심적인 내용은요.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를 이 대법원이 증거로 인정하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판결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관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PC.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그렇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재판 결과도 목요일에 나오죠. 이게 이제 9년 만에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가 되는데요. 네.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랐거든요. 근데 대법원이 이 재판의 증인으로 나왔던 최모 씨가 1심과 2심에서 관련 진술을 번복을 했기 때문에 이 최모 씨의 진술을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어느 정도로 인정을 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중요한 재판이나 뭐나 더 있으면 한 두어 가지 소개해 주시죠. 재판 결과도 최신원 전 SK네트워크스 회장이 있거든요. 2,235억 상당의 이 회사 돈을 횡령 배임한 혐의로 기소가 됐었는데 1심 판결도 목요일에 나오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목요일에 작년 그리고 4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네. 이달 초에 잠정 실적 발표에서는 작년에 연간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 그랬었어요. 비슷한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주 스케줄들 정리를 해주셨고 다음 주 월화수 저희 설 특집 하거든요. 네, 2주 뒤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